바이썸입니다. 얼마 전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 유타차이 순토르나타나버트라는 작자가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넷플릭스를 통해 유명해진 거라서 한국 관광의 수명은 짧을 거라는 폄하 발언을 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의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관광을 안 가는 거라는 희대의 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초유의 나락을 감지한 태국 여행사협회는 태국 여행사협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건 협회의 입장이 절대 아니라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었을 뿐이고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를 한 것인데요. 일단 이런 망언이 등장한 계기는 한국의 태국인 불체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태국인 관광객들까지도 한국 입국에 제약을 받기 시작하면서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자 이런 망언까지 터지면서 이슈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마치 태국인들 전부가 한국을 싫어하는 것 마냥 어그로를 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태국은 일단 한류에 환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태국에서의 한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기가 높죠. 실제로도 태국은 한류 소비에 있어 최상위권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태국 여행사협회가 이런 망언 이슈에 깜짝 놀라 공식 사과를 한 이유는 그들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태국 관광객 순위 탑5에 항상 들어가는 국가인데 그 망언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반태 감정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그들 입장에서 관광객 감소라는 대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태국 매체 더 타이거가 보도하고 있듯이 태국에서는 당장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만 해도 한국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하고 있는 태국은 심지어 2024년에는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다 신기록을 경신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베트남과 일본을 상대로 경쟁하며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주말에는 하루 평균 6,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입국하고 있고 평일에도 약 5,000명의 한국인들이 입국하고 있다고 하니 한국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인 셈이죠.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반한 감정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일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발언에 관심이 이렇게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국 주류의 의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우리 언론들도 문제가 있죠. 바이스톰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에서 나오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우리를 뒤따라오는 국가들로부터 나오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과한 어그로를 끄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태국은 6.25 참전국인데요. 그것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파병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혈맹이라 부르는 미국이 흘린 피만 고귀한 게 아니죠. 태국도 우리에게 고마운 국가 중 하나인 것인데요.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이고 큰 공로를 많이 남긴 국가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태국 경제이지만 그들은 한때 우리보다 잘 살던 국가였고 그런 그들이 우리를 보며 느낄 허탈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이 발전할 동안 우리는 뭘 했냐라는 열패감은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당연히 가질 수도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반한 감정이라니 그건 태국 정부가 알면 기겁할 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태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국가입니다. 태국 정부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기에 가만히 있는 상황에 여행사협회 부회장이 한 말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태국인 주류가 가진 한국과 한류에 대한 인식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며 한국은 태국 정부가 꿈꾸는 롤모델 국가이기도 한데요. 태국 매체 아세안 나우는 한국과 같은 문화 콘텐츠 강국에 비해 태국은 콘텐츠 산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국은 그들에게 국가 소프트파워 발전을 위한 롤모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계 최상위권의 문화 콘텐츠조차도 사실 우리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죠. 태국이란 국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국위선양 리더가 한류라는 바운더리 안에 존재하는 아티스트인 것인데요. 태국 정부는 한류 걸그룹 멤버 중 하나인 리사 한 명을 통해 어떻게든 국가 차원에서 국가 소프트 파워를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국인들 중 아주 소수가 가진 한국에 대한 열패감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없거니와 특히나 조건 불충족으로 한국에 못 들어와 불만을 터뜨리는 일부 온라인 소수들의 반응에는
관심조차 가질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넷플릭스를 통해 유명해진 거라서 한국 관광의 수명이 짧을 거라는 말이 사실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문화 관광 콘텐츠가 더 많아진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일 텐데요. 실제로 우리의 관광 콘텐츠 걱정을 해결해 줄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함께 동남아의 4대 한류 영향권 국가가 태국이라면 남미에서 가장 크게 한류 여파를 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바로 브라질인데요. 이런 브라질에서는 미디어 한류 콘텐츠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세대 한류 문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종류의 한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지방 축제를 브라질 박물관에 전시했더니 역사적인 기록이 달성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매체 아트리뷰나는 브라질 니테로이 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의 빛 진주 등불 축제라는 전시를 진행했는데 무려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박물관의 28년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진주 등불 축제 전시가 방문객들을 한국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지방 도시의 문화 축제가 저 멀리 브라질에서 대박을 친 데에는 등불 축제 전시 자체의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트리뷰나가 말하는 것처럼 브라질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한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부분도 컸을 것인데요. 그럼 브라질에서만 한국의 축제가 인기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그건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으로는 한국의 문화 축제가 아예 통째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매체 포브스는 슈퍼 쇼킹한 한국의 뮤직 페스티벌, 일명 워터밤 페스티벌이 미국 데뷔를 알리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팝 아티스트들과 DJ들이 몰입형 체험을 선사하는 워터밤. 매년 여름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 축제가 미국에 진출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는 그나마도 조금 늦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리고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워터밤이 이제 미국에 진출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 음악 축제들은 그냥 음악만 즐기지만 워터밤은 관람객들이 물총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며 여름철 더위를 날려주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는 포브스는 워터밤은 아티스트들이 관객들과 진정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이 들으면 참 당황스럽겠죠. 물을 테마로 하는 세계 유명 축제로는 태국의 송크란도 있는데 K-팝과 축제를 믹스한 한국의 워터밤이 세계를 종횡무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축제들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스페인의 토마티나, 미국의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등은 오직 단일 행사만으로도 매년 수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 축제들 또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인데요. 이미 외국의 여행 전문 매체들은 이런 트렌드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많다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매체 라 가제타 델로 스페타콜로는 한국은 풍부한 문화와 혁신적 대중문화의 본고장답게 전통과 최신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축제들이 많이 있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Z세대라면 한국 대중문화 페스티벌인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과 부산 국제영화제 또는 인천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되고 밀레니얼 세대는 진해 벚꽃 축제나 보성 차축제, 안동 탈춤 축제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라면 연등 축제나 수원 화성 문화제 또는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다양한 문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 축제로는 고령 머드 축제, 진주 유등 축제, 서울 불꽃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미국 여행 매체 트래블에이지 웨스트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서울이나 부산, 제주, 경주 등의 유명 관광도시들보다 좀 더 한국의 깊숙한 다양한 지방도시들로 한국 관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이한 우리 입장에서
서울에만 집중되던 관광 산업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기에 지방의 다양한 문화 축제들의 활성화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문화 축제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나 무질서에 대한 오명도 확실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 축제들을 해외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전 세계 유명 문화 축제들처럼 성공적인 지역 문화 축제 하나는 그 지역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축제를 만들어내기에 정말 유리한 문화 강국이라는 위치에 있죠. 그렇기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한정적인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축제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